네, 정치화법 세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했었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국제관계와 한반도라고 해서 국제관계 그리고 그 국제관계 안에서의 어떤 갈등 이러한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제법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은 국제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고 요 밑에 보시면 국제관계의 형성,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달이라고 해서 좀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얼마나 말을 적게 할지에 따라서 길이가 조절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국제관계부터 얘기를 해보죠. 지금까지 법, 정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공간 안에서 나타났던 이야기에 좀 한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넓게 보는 거죠. 예, 한반도라고 하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넘어서서 전체 국제, 세계,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국제사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주로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에 한정돼서 무언가 좀 생각하는 게 버릇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선가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전체 사회를 이렇게 휘몰아치더니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서도 국제사회 안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 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뭐라 할까요? 사람들의 어떤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면 이제 국가에서 국가로의 어떤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제관계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한 개의 나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 나라가 교류하면서 국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할 때 다각적으로 발생하는 관계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정치 파트에서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 안에서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분배돼서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를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조율해주는 거 또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조율해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사이즈를 키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또는 우리나라 안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커다란 한 주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도 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호주, 러시아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류의 상대방인 그 국가와에서의 어떤 관계에서 다양한 것들이 오고 가고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관계가 발생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국제관계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나오면 보여지시죠?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는요, 중앙에 중앙정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정부 밑에 지방정부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그 지방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독자적이라고 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결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겼어. 또는 중앙정부에서 가려고 하는 계획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 또는 도움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위에서 관리라고 표현할까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문제는요. 모든 국가는 주권 국가예요. 그렇죠? 주권은 정치라고 하는 분야에서
굉장히 제일 센 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각 국가는 독립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더 세다, 누가 더 밑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중앙도 없고 지방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다. 아, 이거 아닌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규범. 규범에 따라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 파워 게임. 그래서 이 규범과 힘의 논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여기 부분 있죠. 요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범의 준수는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 그리고 힘의 논리는 현실주의,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유주의, 이상주의 이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왜 성선설, 선악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처럼 생각해봐. 한 국가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적인 판단,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가장 큰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라고 하는 집단도 얼마든지 규범을 잘 지켜나가면서 서로 도와가며 지구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집처럼 지내자.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지. 응? 자, 그래서요.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모든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주권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국가와 국가는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등해요. 너나 나나 쌤. 그래서 동등한 국가가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도와가면서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국제사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평등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각 국가가 서로 도와가면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국제사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 그럼 그 인간들이 각 물리적인 어떤 국경 안에서 제일 큰 집단으로 딱 상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국가. 그럼 인간과 국가는 뭐 하는 존재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규범을 지킬 줄 아는. 그래서 협력과 조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랄까 국가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법하고 정부잖아요. 그런 의미로 뭘 만든다? 네, 국제 규범, 이게 국제법이죠.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국제기구, 그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의 서로 도와갈 것들이 무엇인지를 딱 업무를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좀 뭘까? 이를테면 중앙정부 느낌의 그런 걸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단 안전 보장 전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전 보장이란 말이 우리가 줄여서 안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안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국제규범을 지키고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입해서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막 나쁜 짓 하려고 하면 하지 마라고 제재도 하고 하다 보면 국가 전체가 그러니까 국가 전체라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그 국제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 집단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 다자 집단적 안보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N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엄연히 말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그 일이 확대된다면 국제사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같이 가서 하지 마.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고 달래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UN 안전보장 이사회 이런 거 우리가 그걸 안보리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저는 처음에 안보리 얘기했을 때 외국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보리가 외국어가 아니었어. 어릴 때 얘기야. 어릴 때. 응? 자, 국제연합의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랄까 전체 다 모든 국가가
이제 가입돼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몇 개의 국가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준에 따라서 모여서 결정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갈등과 문제들을 거기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걸 결정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저 나라는 이 국가의 문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싶은 그런 국가들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뭐 해? 야, 그거 빨리 해결하자. 그래야 우리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생각해봐.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대표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는데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국가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씩 냅시다.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엄연히 말하면 이익은 안 돼. 그냥 돈만 갖다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뭔가가 약속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래. 그럼 할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모두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건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국가에게 먼저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라는 거지. 사람도 그렇잖아. 아니, 뭐 나한테 먼저 이익이 될 수 있고 나한테 먼저 뭔가 혜택이 올 수 있는 일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막 하겠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뭐해?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지. 굳이?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의 어떤 그런 논리에서 나와서 현재 뭐 다양한 종류의 국제협력기구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거기에서 만든 국제규범과 국제법과 이러한 것들을 서로서로 잘 지키고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은 뒤에서 딴짓하고 오히려 막 여기에서 우리 국제적인 협력을 합시다 이러면서 막 해야 될 것 같은 국가들이 막판에 이거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안 할래 이러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무 이상적이야. 그러면 현실주의는 뭐냐? 여기서 보고 있는 특징과 한계는 우리 왜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보면은 쉬워라고 얘기했던 거.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현실주의는 현실적으로 보자 이거야. 왜 학교에 처음에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반 편성돼서 딱 새 학년 새 반 딱 들어갔을 때 그 학급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우리 반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일단은 남학생들에게 한정돼서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 누구랑 친해져야, 여학생도 똑같겠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누구랑 친해져야 나한테 조금 더 좋을까? 물론 이제 순수한 우정 이런 거 빼고 일단은 어떤 뭐랄까 2차적인 관계에서 새롭게 친구를 만나고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야, 국가가 그리고 인간이 서로 돕고 우리가 같이 발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존재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이라는 거지. 내가 우선이라는 거야.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국가고, 그러한 국가는 일단 뭐부터 우선하느냐,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 활동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추구하고 계산하는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인 국가들이 모여있는 국제사회가 과연 상호 의존성으로 뭐 이렇게 막 동등하게 보고 그러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지. 뭐 일단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지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기준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에헴 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그게 현실적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똑같은 국제사회다. 국제사회라고 하는 무대에서 두 국가가 만났다. 한 국가는 뭐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부적인 혼란을 경험하고 있고 기아 등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한 국가의 수장과 그리고 저 바다 건너에 계시는 미국이라고 불리우는 미합중국의 수장이 동시에 만났다라고 국제사회에서 동시에 만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유주의나 이상주의에서는 두 국가 모두 주권평등이라고 하는 원칙 안에 똑같이 동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야? 미국 대통령 힘이 더 세지. 목소리가 더 크고. 그렇잖아. 응? 그래서 국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일단 힘의 논리는 뭐예요? 힘이 센 사람이 큰 소리 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내가 딱 크게 냈을 때 내 목소리에 딱 따라와줄 다른 국가들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딱 봐서 동맹을 맺는 거야. 너는 평소에 내 말을 잘 들어주었지. 평소에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발표할 때 너희가 막 찬성한다고 해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깐부 맺는 거야. 깐부. 깐부.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다. 깐부 맺는 거야. 깐부. 그리고 안전보장의 전략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우리나라가 먼저 살아야지. 그치? 개별적. 집단이 아니야. 유엔군 그거 100개 있어봐라. 우리나라 자국에 있는 군대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게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그래서 유엔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제기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군대 있잖아요. 그 군대에 대해서도 돈을 내죠. 발전하고 하는데 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재정적인 지원을 자국의 국가에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비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별로 국가에 지원하고 투자하고 국방사업에 투자하고 하는 거 여전히 많잖아요. 당연한 거지. 자, 그럼 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그래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의 제재에 따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백신 어떻게 받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백신을 가지고 협력기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백신 협력기구에 맞춰서 필요한 양만큼 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분배가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국가가 개별적으로 회사에 계약을 맺어서 사오는 것도 있지만 맨 처음에 급했을 때에는 그 코비드였나요? 거기에다가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분배해주는 거 그거 받아왔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자.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 논리 안에서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서로 협력하고 또는 각자의 국가의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주의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했을 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유주의적인 측면과 현실주의적인 측면이 동시에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쉽나?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의 설명 방법이 맞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가 이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유주의와 이상주의, 자유주의 또는 이상주의,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측면이 다 같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 국가들은 때로는 국가 간의 어떤 협력, 상호 의존,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실주의처럼 힘의 논리가 반영이 돼서 무언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분이고 이거를 중간에 얘기하다가 끊기에는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내일은 중세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좀 전반적인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제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아서 좋았죠? 근데 왠지 내일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